하는,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말하면 그때 그 아람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역자들을 이제 필요로 했었는데요. 제가 이 통역자들이랑 일하면서 책에서, 제가 미네소타 대학에 있으면서 책에서 뭘 봤냐면은 통역자들이랑 일하면서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나왔었어요. 근데 그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친척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디오피아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친척이나 아니면은 어쩔 때는 그 집안의 뭐 첫째 아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책을 해서 봤던 경험이 있어요. 근데 정말 이제 하면서 제가 초기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통역자분이 제가 말한 것보다 좀 너무 많이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무슨 정보를 줬을까?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뭐 제가 하는 것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제 그분은 또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더 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구나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통역자가 트레인되지 않으면, 훈련되지 않으면 또 이러한 것들에 그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나라가 이제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고, 여기에도 아마 오는 아이들 중에서 뭐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와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에 이제 또 난관이 또 부딪히기도 하고, 그건 항상 끊임없이 제가 올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 얘기했던 이슈였어요.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, 그리고 어떤 테스트가 정말 이 아이들의 이건 장애 때문인가 아니면 언어 때문인가, 아니면 그 장애와 언어가 같이 겹쳐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돌볼 것인가,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끊임없이 계속 또 논쟁이 되었습니다. 3세에서 5세 반에 제가 특수교육반에 우리 반 아이들이 거의 10명 정도 있는 반이었고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반이었는데요. 여기에 있을 때 이 페어본 미네소타 지역에 있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장애 아이들만 있는 반에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어요. 지금 제가 한 케이스를 잠깐 보면은요. 지금 이 아이는 티미라는 아이인데요. 정말 해피 보입니다. 제가 이 아이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. 너무너무 좋아요.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 2살 반인데 3살 반에 들어온 거예요. 제가 이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. 이 아이가 왜 우리 반에 들어왔느냐. 아직 3세도 안 됐는데.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0살부터 2살 반에 있는 선생님, ECSE 선생님,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너희 반에 이 아이를 좀 넣고 싶다. 근데 나와 함께 그 집에 한번 가보자. 그래서 갔었어요. 갔었는데 집이 정말 폭탄을 맞았습니다.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좀 장애가 있으셨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두 번째 아이를 낳고 굉장히 큰 우울증에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이 부모님에게 이제 제가 이제 특수교육 그 0살부터 2세 팀에 있는 특수교육 교사와 함께 같이 가서 이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금 더 구조화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자. 아이가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좀 알게끔 스케줄을 좀 잡아주고 아이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갓난아기도 돌봐야죠. 부인도 돌봐야죠. 돈은 없죠.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아이가 어리지만 3살부터 5살 반, 지금 너희 반에 있는, 그러니까 제 반에 넣기로 이렇게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융통성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. 사실은 이 당시에 제가 이 아이를 들어올 때 저의 그 밑에 일하시는 선생님, 보조교사나 또 보조교사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굉장히 힘든 아이잖아요. 근데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좀 싫어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그 팀을 만들어서 가느냐는 이제 정말 그 위에 계신 제가 특수교육 교사지만 그 위에 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. 이 코디네이터의 그런 역할들이 아주 중요했어요. 그래서 그 설득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당연히 보조교사들은 다 따라와야 하지만 그냥 따라오는 거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좀 접근해서 이렇게 우리 반에서 좀 협조를 부탁하는 거는 또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있으면서 이 아이와 일을 하는데요.
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, 검사를 할 당시, 맨 처음에 검사를 할 땐 2살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검사하진 않았습니다. 0살부터 2살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했고요. 그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 끽끽한 소리 내는 거였어요. 그런 소리를 내는 거, 언어 영역은 뭐 평가에 뭐 점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뭐 거의 낮았다고 보고요. 이런 아이가 이제 또 조금도 차분하지 않았으면서 거칠었다는 게 어떤 폭력적인 게 아니고요. 자기가 어느 장소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재밌는 거 갈 때마다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고요. 근데 얼굴은 항상 너무 해피했어요. 그래서 정말 가끔 이제 보면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한테 한 번만 더 놀겠다고 막 울면서 이러면요. 그냥 내 플랜 다 팽개치고 같이 놀았으면 하는 마음도 가끔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애가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.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? 예,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제 반에 들어갈 때 만 2년 6개월. 인지 능력은 1단계듯이 뭐 말로 하는 건 거의 다 못 따라하지 못하고 모방도 거의 못한 상황이었어요. 여기서의 간단한 모방이란 자기가 이제 어떤 소리나 어떤 자극으로 오는 것으로 오는 모방이지 어떤 의미 있는 모방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 정도였고요. 말을 하는데 정말 맨 처음에는 얘가 영어를 얘기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말해서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르르르르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뭐 정말 이건 무슨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한국애들도 있죠. 장애로 인하여 그러한 정말 외국어 하듯이 막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트랜지션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가 잠깐 인터벤션을 보면은요 너무 많은 조정 사항이 필요했습니다. 제가 데리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.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 전체 스케일 중에서 예를 들면 테이블 타임이다 그러면 테이블 타임에 일어나는 일들 뭐 그림 그린다든가 할 때 뭐 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부 스케줄도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때 들어간 그림은 상당한 양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의 행동기법, 앉아있는 모습, 귀로 듣는 거, 줄서기, 걷기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그림으로 소통을 했어요. 겉옷 입는 순서까지 이제 왜냐면 제가 있을 때 미네소타인데요. 되게 추운 거 아시죠? 거기 바로 캐나다 밑에 6개월이 겨울이었습니다. 영하 한 20도, 30도 막 이렇게 이제 차 맨날 이렇게 눈 치우고 그게 일이었어요. 너무 추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얇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. 겨울에. 그래서 추웠더라고요. 우리 한국은 멋을 부리느라고 네, 아주 두꺼운 옷들 정말 입고 다니고요.